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렌즈부터 좀 낄까요? 얼굴 땡겨. 야들야들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우 머리 아파. 입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짜증나거든요.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됐나요? 예. 젓가락 나가. 뭔가 이렇게 안경까지 쓴 민낯으로는 인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렌즈부터 좀 낄까요? 얼굴 땡겨. 렌즈를 끼면서 오늘 할 화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낄 렌즈는 렌즈미의 바바라 포칼라 브라운 컬러예요. 일단 렌즈부터 끼고 잘 보인다.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2017년 1년을 책임진 저의 인생템들로 하는 개코의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제품을 하나하나 추천하면서 왜 좋은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설명하면서 오늘 풀 메이크업을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물세수까지 하고 온 거라 얼굴이 되게 땡기거든요. 기초 케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제품 추천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오젠 더마로지 바이오 필 거즈 필링 레몬. 이게 한 3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인데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좀 얼굴에 자극이 갈 것 같고 저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열어보면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약간 쌈무처럼 생겼죠?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이랑 부드러운 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면으로 먼저 얼굴을 닦아주고 부드러운 면으로 한 번 더 닦아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아침에 가끔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피부 상태가 안 좋고 푸석푸석하고 막 각질 올라올 때 오늘 진짜 피부 화장 안 먹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날은 아침에 쓰고 보통은 밤에 자기 전에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피부결 방향으로 한번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보통 이 콧망울이나 이쪽으로 노폐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듯이 해서 각질을 제거해줘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원해.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여기 조금 찢어졌다. 뒤집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면으로 한 번 더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닦아주고 저는 세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세수까지 하고 와서 그 다음 토너를 해줄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너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 다 써가지고 케이스를 버렸어요. 요거는 지금 클렌징 워터인데 요거랑 같은 라인에 있는 토너거든요. 제가 제품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자막으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토너의 특징은 얼굴을 닦고 나면 시원한데 부드러워요. 되게 수분감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썼다가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 다른 걸로 일단 닦아볼게요. 저는 기초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초 화장이 많이 올라갈수록 화장이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 화장은 거의 크림밖에 바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너부터 약간 수분을 충전해주는 거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이 토너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토너로 얼굴을 한번 싹 닦고 나면 되게 그 산뜻하면서도 얼굴에 수분감이나 그런 부드러움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토너에서부터 조금 수분감을 채워준 다음에 가벼운 수분 크림을 저는 발라줘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프레쉬 수분 크림. 요건데 저는 사실 딱히 제가 쓰는 수분 크림 중에서 막 이거는 내 인생템이다 영원히 쓸 거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저는 저렴한 로드샵 수분 크림 그냥 그때그때 세일할 때 사놓고 쓰는 편이에요. 이 수분크림 역시 그냥 세일할 때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지금 마지막 한 통 남은 것 같아요. 제 기초는 그냥 이렇게 해야 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발라볼게요.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베이스. 이게 되게 바르면 촉촉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SPF는 20밖에 되지 않지만 되게 제형이 정말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전혀 무겁지가 않게 발려요. 이렇게 딱 봐도 촉촉해 보이죠? 좋아해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정도만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안쪽으로 그냥 수분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약간 좀 쫀쫀한 느낌으로 파운데이션을 잘 착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입술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도 입술색이 좀 빠져있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낯일 때
입술만 발라도 정말 차이가 확실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분들 민낯으로 다닐 때 되게 생기 없어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입술 때문이어서 입술만 발라도 되게 생기 있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롬앤 어썸을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약간 붉은빛이 도는 정말 정직한 레드색을 그 위에 깔아서 내 입술에 원래 혈색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묻힙니다. 우리가 팔자주름이 이렇게 코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코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입술산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만나면서 아래로 쳐져 보이는 거거든요. 이 입술선 옆으로 살짝 올려주는 편이에요. 한번 제가 바른 다음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바르는 방법은 지금 입술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살짝 더 확장되게 해서 이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를 입술을 조금 더 위로 완만하게 해주면 팔자주름이 조금 덜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착색도 가려지면서 각도가 조금 더 완만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각도를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해줬어요. 여기는 더 밑으로 쳐져 보이고 여기는 살짝 조금 더 업되어 있는, 조금 더 리프팅 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조금 있죠. 입술 라인 교정만 지금 해준 상태고 이 다음에 이제 혈색을 주는 빨간색 립스틱을 발라줄 건데 제 완전 2017년 최고 통틀어 인생템 클레드 뽀보떼의 311번. 제가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 립스틱을 거의 맨날 바르는, 떨어뜨려가지고 부러진 상태에서 그거를 제대로 안 닦고 뚜껑을 닫았더니 지금 약간 이렇게 쓰레기 상태가 되었어요. 새로 사야 되는데 손가락에 이렇게 백화점을 한번 갔다 와야 돼. 이 두 개가 만나면 색깔이 진짜 예뻐요. 얘를 원래 본통째 톡톡 두드려 바르면 더 편한데 거의 민낯으로 다닐 때는 이렇게 입술만 바르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상태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얼굴과 목의 색깔을 맞추기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목이나 여기 얼굴 가장자리는 그 머리카락이나 겨울에는 폴라티 같은 거 입으면 되게 많이 닿아 있는 곳이고 지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셔야 이렇게 머리카락이 묻고 옷이 위로 올라와도 묻어남이 덜하고 또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건이 있다면 얼굴 가장자리에 발라지는 거기 때문에 밝은 색을 바르면 얼굴이 똥똥해 보이겠죠. 그래서 약간 내 피부톤보다 반톤? 한 톤 정도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써주는 게 좋아요. 보통 두 가지를 써주는데 하나는 케이트 파우더리스 리퀴드 요거랑 또 하나는 메이크업 포에버 HD 인비저블 커버 파운데이션 Y305 이렇게 두 가지 파운데이션을 보통 써주는 편이에요. 둘 다 제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어둡고 둘 다 약간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 있기 때문에 따로 파우더를 발라주지 않아도 옷에 묻어남 같은 게 거의 없는 편이에요. 특히 이게 조금 더 파우더리예요. 한번 손등에 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두 개 다 흐르지가 않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색깔은 이 정도? 전 두 개를 5대5 비율로 섞어서 눈꼬리와 입을 연결했을 때 여기 얼굴 안쪽 있잖아요. 이쪽까지 어두운 색이 들어오게 되면 얼굴 전체가 어두워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않게 바깥쪽 위주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화장에서 얼굴에 윤곽을 잡고 가면 쉐딩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섞어준 다음에 어디에 바르냐면 이렇게 턱선이 있잖아요. 턱선 바로 위에 이렇게 찍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약간 매트한 마무리감이 있고 파우더리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통통한 브러쉬로 바르는 게 좋아요. 이 통통한 브러쉬가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잘 펼쳐 발라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목으로 쭉쭉쭉 내려서 이 브러쉬 모가 약간 이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유분기를 좀 흡수하면서 발리기 때문에 옷이나 머리카락에 덜 묻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피부톤이 이렇게 색소 침착이 있고 어둡다고 해서 너무 밝은 톤으로 얘를 커버해주려고 하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같이 만났을 때 되게 회색기처럼 잿빛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피부톤에는 약간 어두운 걸로 먼저 커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밝은 색으로 밝혀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려지는 방법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그리고 구렛나루 뒷부분 이 부분까지 저는 커버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쉐딩이 여기 구렛나루 뒷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여기 구렛나루 앞부분에서만 들어가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는 파운데이션을 같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중앙 빼고 바깥쪽이 되게 차분한 게 커버가 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 안쪽 피부 메이크업, 가장 중요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저는 요즘에 피부 화장이 한 70%? 60, 70%는 거의 컨실러로 다 끝냅니다. 컨실러를 사용하는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피부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컨실러만큼 중요한 게 이제 컨실러 브러쉬예요. 저는 피카소 619번 브러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맨날 등장해서 아실 거예요. 요 정도 크기가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검지 손가락 정도? 요거보다 조금 작아지면 너무 여러 번 터치해야 돼서 벗겨질 수가 있고, 요거보다 너무 커지면 세심한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사이즈를 거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자주 쓰는 2017년 저의 피부 화장을 거의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컨실러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3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글립스 사랑해주 덮어주 듀얼 컨실러. 얘의 특징은 일단 2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터와 쉐딩 효과를 컨실러 단계에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되게 부담 없이 되게 부드럽게 쓸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어딕션 컨실러. 얘도 진짜 많이 썼어요. 얘는 방금 전에 있는 컨실러에 비교해서 약간 좀 더 딱딱한 편인데 커버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커버력이 좋은 거에 비해서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3통째, 4통째 쓰고 있는 나스 컨실러. 하나는 커스터드, 하나는 바닐라 색상. 이렇게 2개를 쓰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두운 색, 그리고 커버할 때 쓰는 거, 얘는 좀 하이라이터 줄 때 쓰는 거, 이렇게 2개를 쓰고 있어요. 이 컨실러의 제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요. 이 팟타입 같은 경우는 파우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버력이 좋은 반면에 약간 부드럽지가 못하고 들뜰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 이런 리퀴드는 리퀴드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지만 이 팟타입에 비해서 조금 커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섞어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굴에 음영감을 먼저 컨실러로 잡아볼게요. 음영감을 넣어줄 부분은 이렇게 콧대. 제가 약간 여기 콧볼이 조금 똥똥해요. 이 부분이 조금 동그랗고 통통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를 날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옆에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컨실러 단계에서 먼저 잡아주고 들어가는데요. 일단 나스 컨실러 먼저 손등에 덜어낼게요. 부드러운 리퀴드 타입을 먼저 브러쉬에 머금어주는 거예요. 이 브러쉬가 부드러운 리퀴드를 머금었기 때문에 브러쉬가 되게 야들야들해졌다고 해야 되나? 되게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한 고체 타입 컨실러를 같이 묻혀주게 되면 이 두 제형의 장점이 섞일 수가 있겠죠. 저는 중간 컬러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체 타입 쓰실 때 저는 이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브러쉬에 잘 안 묻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 입김에 녹아서 정말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하면 밀착력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파, 빈혈.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브러쉬들이 섞였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손등에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줍니다. 이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피부가 텁텁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꾸덕하지 않게 바를 수 있는 그 비법이 이 양 조절이거든요. 이 안이 고르게 컨실러가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뱉어낼 때도 되게 고르게 뱉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코벽까지 올라가서 이 콧대를 이렇게 일자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발릴 돼요. 코벽까지. 하고 거의 다 이제 브러쉬의 양이 없을 때 펼쳐서 발라줄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피부가 커버가 되면서도 콧대를 잡아줄 수 있게 코벽이 살짝 어둡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까 이쪽 면에 지금 다 썼죠? 그럼 반대쪽은 뒤집어서 이쪽 면으로 콧대를 역시 남은 양으로 이렇게 펼쳐 발라서
이렇게 하면 콧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양쪽 콧볼 그리고 코 벽이 이렇게 커버가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하면 코가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이 약간 통통했던 코가 조금 더 모아져 보이는 약간 코끝 묶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코끝 묶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입술을 지워보고 입술도 커버를 같이 해줄게요. 아니, 입술 좀 지우고. 저 입술 지우니까 진짜 확 아파 보이죠? 역시 아까처럼 어두운 색, 지금 제가 여기를 커버했던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입술 가장자리에 이런 착색들을 가려볼게요. 여기부터 여기 딱 가장자리 착색이 있는 부분 약하게 말씀드리게, 그리고 약간 여기 턱에 이런 붉은기 있죠? 이런 붉은기도 이렇게 살살살 터치해서 붉은기를 가려줍니다. 다음 윗입술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쪽에 색소 침착이 있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 쪽 이쪽이 되게 잘 끼이는 곳이에요. 화장이 우리가 계속 근육을 되게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잘 끼이는 곳이라 이 부분에 화장이 두꺼울수록 잘 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얇게 잘 펼쳐주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쪽에 이렇게 얇게.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확실히 지금 피부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은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T존에 올라가게 될 건데 이 부분이 피부가 되게 약해요. 너무 딱딱한 고체 타입의 비율보다는 부드러운 리퀴드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퀴드를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짜놓고, 거의 없어요. 이 컬러 지금 거의 다 써서 바닥 파서 쓰게 생겼어요. 두 색깔을 섞어서 T존을 이렇게 발라볼 거예요. 그 전에 제 얼굴을 보면 여기 눈썹 옆에 여기가 좀 꺼진 게 보이시나요? 이 꺼진 곳을 컨실러로 다 밝혀주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여기 비워두었던 이 콧대부터 발라볼게요. 이렇게 역시 부드럽게 발색이 되죠? 힘을 살짝 빼고 발라주고 있어요. 따로 프라이머를 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티가 나게 그냥 T자로 바른 다음에 얘가 조금 마를 수 있게 기다려주는 사이에 여기에 꺼진 곳을 조금 발라서 꺼진 곳을 채워줄게요. 이마 남은 양으로 이렇게 이마를 발라줍니다. 그럼 보면 제가 지금 한 번 머금은 양으로 지금 여기 이마까지 다 터치하니까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컨실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 컨실러는 파우더 함량이 많기 때문에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정말 잘만 사용하면 파운데이션 쓰지 않고도 이렇게 얼굴 전체에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하면 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사용 컨실러의 용량이 아마 한 요 손톱만큼도 되지 않지 않을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꺼진 부분 이쪽을 채워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눈썹과 여기 관자놀이의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이쪽을 조금 밝게 해주면 이 거리가 조금 더 생기면서 조금 더 시원시원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닫혀있으면 하관이 조금 더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 여기가 너무 좁아서 하관이 강조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밝은 컨실러를 이 부분에 발라서 얘를 조금 터주면 하관이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아까 발라놨던 이쪽 컨실러가 아마 다 이제 밀착이 더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거의 남아있지 않은 양으로 정말 손에 힘을 빼고 이 끝으로 살살살 문질러서 블렌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살짝 똑똑똑 돌리면서 이 두 경계가 잘 섞이도록. 그리고 저는 코가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 코 끝에까지 하이라이터를 끌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컨실러 단계만으로 코벽은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여기 T존은 조금 밝게 해서 얼굴에 튀어나와야 될 부분과 이렇게 음영이 있어야 될 부분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조금 남은 양으로 이마 중간도 조금 밝혀볼게요.
이쪽에 지금 입술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우리 얼굴을 늙어 보이게 하고 얼굴이 처져 보이게 하는 선 6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예요. 이 선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얼굴이 밑으로 처져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밝은 색을 사용해서 위로 좀 끌어주는 효과를 줄 거예요. 브러쉬에 밝은 색이 묻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리프팅 해듯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크서클, 눈 밑에 다크서클 부분을 커버해 줄 건데 저는 어두운 색의 리퀴드 컨실러를 잘 머금어 준 다음에 밝은 색을 그대로 소량만 찍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두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거를 손등에서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딱 내 피부톤에 맞는 중간 톤의 컨실러 컬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밀착력을 조금 더 올려준 상태에서 이게 눈 밑에 딱 붙어서 바르면 오히려 눈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눈 밑에서 애교살 밑으로 너무 딱 붙이지 않게 이 정도에서 출발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화사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이 거의 없을 때 눈 밑까지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눈의 음영을 너무 다 없애버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반 정도는 살리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이제 남아있는 양이 있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이 거의 없을 때 정말 또 가볍게 밑에까지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볼에 저 빨갛던 게 이렇게 좀 커버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눈두덩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요. 이 눈두덩에 뭔가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이 눈두덩에 유분기와 섞이면서 눈화장이 빨리 지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 눈 음영을 그냥 그대로 눈화장에 활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대신 여기 조금 지저분한 부분, 좀 잡티가 있는 부분이나 눈썹뼈 아래 섀도우가 많이 안 올라가는 부분 이 정도만 저는 커버를 해주고 눈화장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여기 절대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는 저는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이 발리지 않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가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리퀴드 제형이 올라가게 되면 눈 피부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커버를 해준 상태인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부터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눈꼬리 쪽에 지금 자연스럽게 있는 음영이나 착색 같은 것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화장을 할 때 약간 음영 섀도우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 음영을 다 지워버리면 눈이 더 답답해 보이죠? 음영을 그냥 음영대로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리퀴드랑 섞이고 이러면 눈화장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이 부분의 음영을 살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지금 컨실러로 거의 한 70% 정도가 다 커버가 된 상태죠? 전 여기에 파운데이션 정말 소량만 발라서 지금 이렇게 해놨던 컨실러를 약간 고정만 해주는 느낌으로 그 정도로만 발라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4번. 저는 이거를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짜도 다 안 써요. 루비셀 퍼플을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하나 더 아이템을 소개하자면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이거를 뿌리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는데 저 사실 픽서를 막 되게 자주 쓰진 않았었는데 얘는 확실히 쓰면 피부 지속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얼굴에 지금 한번 뿌려줍니다. 여기서 이 액체가 다 흡수가 되지 않고 마르지 않았는데 눈을 뜨게 되면 쌍꺼풀 라인에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가 말랐을 때 눈을 떠주고, 이거 뿌린 상태로 말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름에 끼일 수 있어서 원래는 입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마를 때까지. 말이 너무 많았죠? 그다음에 이 퍼프를 사용해 줄 건데 저는 롬앤 루비셀 퍼프이긴 한데 사실 어느 퍼프이든 별로 상관이 없긴 해요. 여기에 한 번 더 이 정도?
뿌려서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손등에 때려서 픽서를 조금 고르게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도만 정말 찍은 듯 안 찍은 듯 이 정도만 찍어준 다음에 얘를 고정만 시킬 용도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볼 쪽 얼굴 면적이 조금 넓은 곳? 이 정도? 정말 소심하죠? 정말 소심하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찍고 이 정도 찍고 그다음에 퍼프를 사용해서 이 파운데이션에게 뭐 커버력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컨실러들의 경계를 조금 없애주고 이 퍼프를 사용해서 고정해주는 용도? 이 정도만 기대하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이렇게 역시 퍼프 사용해서 역시 컨실러의 빗자국이나 컨실러의 경계가 없어지도록 그걸 고정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콧대는 커버가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퍼프로만 쳐줄 거예요. 여기 따로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고 지금 여기는 음영감도 들어가 있고 컨실러를 고정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턱에도 소심하게. 그러면 파운데이션이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 이건 정말 불변할 것 같아요. 제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누스 파우더인데 얘는 정말 제가 평생 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 비슷한 파우더를 써보긴 했는데 이거를 따라올 파우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피카소 14번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 부분 콧망울, 눈화장할 눈두덩이 역시 입술까지 콧대 쉐딩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콧대 쉐딩을 할 때는 너무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콧대가 일자로 서지 않게 눈썹뼈 밑에를 눌러봤을 때 여기 느껴지는 여기 있죠? 요 뼈에 발라서 여기가 움푹 파인 것처럼 만들어주어야 여기 T존이 되게 예쁘게 살아나거든요.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딩 쉐딩 이건데 저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이거의 장점은 일단 발색이 정말 부드럽게 잘 돼요. 색깔도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기도 하고 색깔이 나눠져 있어서 조금 더 음영을 약하게 주고 싶은 분은 이걸 써주면 되고 음영을 좀 강하게 주고 싶으면 이 두 개를 섞어 써주시면 돼요. 좋은 쉐딩을 고르는 방법은 덧발랐을 때 번들번들거리면 안 되거든요. 쉐딩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대 번들번들하거나 막 빛이 나거나 펄감이 있거나 유분기가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색깔이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되게 진하게 올라오고 파우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브러쉬는 이 정도 크기, 한 검지손가락 정도 크게 되는 좀 이렇게 모의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힘이 없는 거?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맥의 224. 처음부터 강하면 티가 나기 때문에 약하게 이렇게 약한 색을 먼저 써줄 거예요. 여기 약한 색 먼저 이 부분이죠. 눈썹 앞머리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을 사용해서 콧대를 내려오는데 저는 문지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톡톡톡 두드르듯이 내려와요. 특히 저처럼 코가 크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동글하신 분들은 이거를 정말 세게 넣으셨다가는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터치를 한 터치 한 터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보시면 여기가 콧볼이 약간 동그래요. 아까 컨실러로 잡아놓긴 했지만 여전히 콧볼이 조금 동그랗거든요. 이 동그란 부분에 발라서 얘를 조금 날렵해 보이도록 해줄게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콧대 교정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미 컨실러로 아까 여기를 좀 어둡게 커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옅은 색을 쓰셔도 자연스럽게 잘 커버가 된답니다. 그럼 양쪽 대칭을 맞춰서 해볼게요. 제가 이쪽이 조금 더 통통해요. 저는 이 정도로 커버해서 여기 지금 콧볼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입술 밑에 조금 넣어줄 건데 여기다 쉐딩을 해주면 턱이 쏙 들어가면서 여기 턱이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살짝 아래턱이 조금 긴 얼굴형이기 때문에 여기 또 발라줄게요. 이렇게 턱이 조금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이죠? 그러면서 턱이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얼굴 쉐딩은 이따 마지막에 해줄 거고 일단 이렇게 이목구비 쉐딩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썹 앞머리를 한번 그려볼 건데 아까 우리 썼던 이 쉐딩 제품 중에서 콧대 쉐딩을 넣었던 게 이 색깔이잖아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사선 브러쉬에 섞어줄게요. 피카소 718번. 아까 콧대 쉐딩을 넣었던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기 전에 한번 음영감과 이 틀을 한번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연결되게. 프로에이트 청담 스케치 슬림 브로우 펜슬. 저는 이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에 정말 좋아하는 제품. 신제품만 출시되면 다 믿고 구매를 할 정도로 제가 되게 신뢰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중에서 눈썹 그리는 게 아이브로우가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거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그려지고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게 좋은 게 스크류 브러쉬가 달렸어요. 이렇게 눈썹을 먼저 빗어주고 저는 보면 지금 눈썹이 지금 여기 밑에 그냥 막 나 있는데 얘를 따로 다듬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좀 지저분한 듯한 자연스러운 눈썹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약간 세워서 눈썹 앞머리는 면을 채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면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채워주세요. 눈썹 사이사이에 이 눈썹을 조금 더 바깥쪽까지 빼줘요. 얼굴의 면적이 되게 줄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이브로우를 고를 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덧그려도 반짝반짝 유분기가 올라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얘는 되게 덧그려도 뭉치거나 하는 거 없이 잘 그려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리해줄게요. 좀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는 이 정도? 약간 부드러운 아치 정도? 이 정도로 그려줍니다. 얼굴이 만약에 기신 분이 눈썹의 끝을 너무 선을 올리다 보면 이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어서 이 길이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요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좀 결이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눈썹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눈화장이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섀도우는 전 사실 제가 2017년에는 섀도우를 많이 사기도 했는데 제가 개발했던 이 롬앤 글램데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기도 하고 이 섀도우 구성이 매트한 섀도우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 펄, 글리터 이렇게 약간 섞여 있어서 이 한 개만 있으면 사실 메이크업을 다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하이라이터를 먼저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중간 컬러를 사용해서 피카소 237번 여기 눈썹 밑에 하이라이터 그 다음에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밝혀주면 눈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쉐딩 뒷부분 눈이 움푹 들어가는 곳, 이 부분.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기분이 좋은데 약간 인상 쓰고 있냐는 말 많이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가 약간 꺼져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잡히는 요 주름 있죠? 이렇게 거의 꺼져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펼쳐주는 편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터를 발라서 저는 보통 여기 이렇게 밝은 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서 베이스를 잘 깔아줘야 눈화장의 지속력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언더라인을 발라줄 건데 저는 언더라인을 보시면 애교살이 정말 없어요. 눈을 이렇게 해야 조금 생기고 무표정했을 때는 애교살이 정말 없거든요. 애교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애교살이 없으면 요 길이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애교살이 한번 여기 생기면 이만큼 거리가 짧아 보이는 건데 애교살이 없으면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살구빛 나는 걸로 애교살인 것처럼 애교살의 영역을 먼저 잡아주면 이 거리가 훨씬 더 짧아 보입니다. 이렇게 저는 좀 밑에까지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가끔 저한테 저는 좀 남상인 게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코가 길거나 중안부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끊어줘가지고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조금 자연스러운 펄이 있는 이 색깔 안구가 여기 그냥 꼭꼭꼭 눌러봤을 때 안구가 느껴지는 곳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쉽죠? 예뻐. 제가 이 화장법을 정말 가장 자주 하는 화장법이기 때문에 되게 소개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조금 짙은 색? 이걸 손가락에 다시 붙여줄게. 아까 발라놓았던 거 위에 하나 더 음영을 쌓아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라놨던 거 위에 음영을 이렇게 쌓아줄게. 마찬가지로
언더는 요 정도? 총알 브러쉬 219번 사용할게요. 똑같이 요 색깔 먼저 쓰고 저는 애교살이 없기 때문에 조금 밑에까지 발라줄 거예요. 이쪽에 펄감이 없는 요 중간 브라운 섀도우 요거를 묻혀가지고 여기 끝부분에 음영을 조금 더 뒤쪽까지 세 번째 음영 쌓기 가장 어두운 컬러 묻혀줄게요. 커플라인 형식으로 정말 기본이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이쪽 여기 언더 점막은 비워두고 삼각존 이렇게 연결되게 채워줄게요. 여기가 이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 이 색깔로 눈두덩 중앙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거는 글리터 펄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얹혀줍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이 점막을 채우는 거는 간편하기도 하고 정말 강력한 이 붓펜 타입을 써주고 그 위에 라인은 약간 진한 고동색의 펜슬 타입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주는 편이에요. 정말 번지지 않는 붓펜 라이너 키스미 붓펜 라이너.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붓펜 라인 썼는데 절대 얘는 안 번지는 것 같아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겠습니다. 근데 이 붓펜 라이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쉽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저는 눈꼬리도 빼주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내 눈이 원래 끝나는 쪽까지만 빼줍니다. 이렇게 점막까지 채워줬어요.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한 이 프로에이 청담의 퍼펙트 스무스 슬림 젤 펜슬. 제가 이거 비슷한 종류를 되게 많이 써봤는데 다른 제품들은 일단 번지는 것도 잘 번지기도 하고 여기가 되게 물러서 그리다 보면 되게 잘 부러져요. 너무 짜증나거든요. 그리다가 부러지면. 근데 얘는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잘 안 부러지는데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슬림한 펜슬류 중에서는 얘가 정말 으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색깔도 정말 예쁜 게 얘가 검정과 브라운을 섞은 그런 고동빛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라인 색이기도 해요. 저는 원래 젤 쓸 때도 두 가지를 섞어 쓰는데 펜슬은 섞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이게 두 개를 섞은 색이어서 제일 제가 딱 제 취향에 맞는 펜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꼬리는 조금 길게 빼줄게요. 저는 짝눈이기 때문에 떴을 때를 기준으로 맞춰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저는 조금 더 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섀도우를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피카소 709번에 묻혀서 그 납작한 브러쉬로 해서 여기를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아이미 31호 이거는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벌크로 구매해놓고 쓰는 건데 얘가 한 30개 들어있나? 모양은 이런 걸 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눈이 동그란 편이 아니라 되게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중간이 긴 속눈썹을 붙이면 눈이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끝을 강조해주는 편이에요. 이쪽을. 이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아이미 31호 풀을 묻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하면 많이 얘기했었지만 이 접착제들은 마르면서 접착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붙이고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얘를 조금 말려주면서 붙이는 게 한 번에 더 잘 붙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언더라인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 길이를 조금 더 줄여 보이고 얼굴이 오밀조밀 더 작아 보일 수 있게 해줄게요. 언더라인을 정말 많이 바르는 펜슬이에요. 클리오 젤 프레스 워터프루프 펜슬 젤 라이너 04 메이플 브론즈. 정말 언더라인에 바르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발색도 잘 되고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딱 언더라인 섬세하게 그리기에 되게 좋은 컬러입니다. 이런 거? 이쪽에 저는 안쪽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 조금 넓은 영역으로 발라줍니다. 눈이 조금 밑으로 더 트여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눈 밑에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눈 화장하고 언더라인 그리고 하다 보면 여기 눈 앞머리 이쪽에 되게 눈곱 같은 거 많이 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눈 화장 하다 보면 번져가지고 면봉으로 지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쓰는 면봉인데 원래 일반 면봉은 사이즈가 다 요만해요. 아시죠? 이게 일반 면봉이거든요. 그럼 뭐 이걸로도 뭐 닦고 뭐 괜찮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무인양품에서 구입했던 요 면봉은 되게 작아요. 크기가 요만해요. 비교해보면 보이시죠? 완전 요게 반만한 거. 세심하게 섬세하게 이런데 눈곱 닦고 이렇게 하기에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눈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작은 면봉을 사용해서 여기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빼주시면 여기에 있는 점도 있는 눈곱들이 딱 껴 나오면서 하루 종일 눈 화장이 번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씩 넣어가지고 빼준답니다. 지저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면봉보다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한 5,000원? 그리고 얘가 되게 단단하고 이 실이 잘 안 풀려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뺄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쓰다 보면 면봉이 이렇게 막 실이 풀리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단단해요. 이렇게 여러 번 막 문질러도 막 그 가스레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눈곱을 뗐으니까 다시 언더라인 다시 그려볼게요. 앞부분은 영역을 넓게 잡았다면 뒤에는 그 점막만 살짝 채워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뒷부분 언더라인 포인트를 줄 건데 여기 템테이션 라이트의 와인빛 이 컬러로 언더라인 뒷부분을 많이 채워줘요. 저는 이 골드랑 이 버건디랑 섞이면서 되게 묘하게 예쁜 색이 표현이 된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붉은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 컬링을 해주면 이 길이가 조금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언더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이 뒷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제가 여기 끝부분은 속눈썹을 뽑았어요. 여기가 있으면 약간 눈매가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뽑고 나서 여기 언더 점막을 비워두고 그 밑으로 속눈썹을 저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려줄 때는 이 브라운 색상을 여기 점막을 비워놓고 뒷부분은 그리고 앞부분은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언더 속눈썹 뽑는 거 별로 안 아파요. 이렇게 뒷부분 4-5가닥 정도는 그려주고 앞에 나 있는 속눈썹은 컬링을 해줄 거예요. 저는 키스미 마스카라 사용해서 컬링을 해줄 건데 이게 볼륨 앵컬이랑 롱 앵컬 두 개가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볼륨 앵컬이고 이게 롱 앵컬인데 타입이 언더 바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여기 중간에 브러쉬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언더 바르는 게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 브러쉬 이 타입만 쓰고 있어요. 저거는 잘못 샀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 모르고 그냥 샀더니 키스미 마스카라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정말 고정도 잘 되고 잘 안 지워져서 제가 평생 쓸 것 같은 마스카라입니다. 이 언더라인 속눈썹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서 있으면 눈이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라인은 정말 마스카라 선택이 위에보다 더 중요해요. 이렇게 컬링이 잘 되는 마스카라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깔끔하게 내려오죠? 이렇게 해주면 눈의 가로 길이가 조금 더 확장돼 보이고 얘가 조금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아까 브라운 사용해서 눈꼬리를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이 부분 조금 더 선명하게 끄려만 주기. 이렇게 눈 화장은 완성했습니다. 눈이 완전 커졌죠? 여기서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저는 조금 이쪽에 살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광대뼈에 저는 블러셔를 잘 바르진 않고 여기 앞볼 위주로 발라주는 편인데요. 제가 요즘에 완전 제일 자주 쓰는 거 두 개가 세잔느 건데 저는 치크는 미국 브랜드 유럽 브랜드보다는 일본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본 블러셔들이 약간 이렇게 물들인 듯이 이렇게 수채화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싹 물들인 듯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세잔느는 어디서 막 공구하고 막 직구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로드샵에서도 막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되게 가격도 싸고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피부 화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쓱쓱 문지르면 피부 화장이 조금 벗겨지거나 너무 세게 발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용할 때 퍼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에 힘을 조금 준 다음에 얘를 묻혀요.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이 묻지 않게 이 정도 바르고 싶은 영역에 살살살만 토닥토닥만 해줄 거예요. 발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앞볼에 이렇게 물들인 듯이
그 일본 뷰티 화보 그 느낌의 발색이 좀 나지 않나요? 슈에무라도 그렇고, 근데 슈에무라는 조금 가격이 있고 세잔느가 저는 오히려 슈에무라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렇게 먼저 크림치크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조금 남은 양으로 이렇게 좀 혈색을 줄 수 있게 턱끝이나 이런 데도 싹 발라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소 108번에 이거를 묻히는데,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묻히면 발색이 뭉칠 수가 있어요. 꼭 양 조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위에 톡톡톡 두드려서 앞볼에 이런 느낌? 이렇게 색깔도 말을 안 했네. 요거는 치크 스틱 01번, 얘는 12번. 치크 역시 바를 때 막 쓸어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톡 쌓으면서 약간 발색의 정도를 맞추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위주로 발라주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입술을 발라줄 차례인데요. 아까 제가 쌩얼이라고 해서 발랐던 색깔 그대로 발라줄 거예요. 팔자주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입술 산의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면 팔자주름과 합쳐서 얼굴이 밑으로 쳐져 보일 수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리프팅 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입술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이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줄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 건데, 립 브러쉬보다는 아까 말했던 요런 이렇게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면 발릴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머징이 되면서 발려요. 보이시죠? 이 유분기를 흡수하면서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머징 효과로 발릴 수가 있거든요. 립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발리죠? 차이가 조금 있죠? 입술 라인을 약간 스머징 효과를 주면서 발라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어썸이라는 컬러인데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거의 한 3개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입술 여기 턱이 조금 길기 때문에 밑에 입술을 확장해서 그릴 거예요.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흰빛이 섞인 코랄색을 써야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요즘에 약간 이렇게 입술이 또 도톰해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 립 라인 교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착색이 있는 부분을 가리고 들어갈게요. 이 어썸이 약간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톤을 되게 많이 타는 색깔인데 이렇게 베이스로 바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제일 좋아하는 립스틱 클레드 뽀보떼 311번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묻힌 다음에 톡톡 찍어줄 거예요. 문지르지 않고 찍듯이 하면 스머징 효과. 클레드 뽀보떼 진짜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거를 처음에 색깔이 예뻐서 썼는데, 제가 이거를 바르고 촬영한 적이 있는데 원래 보통 시간 지나면 요플레 현상 올라오는데 요플레가 하나도 없고 이 발색이 정말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쌌거든요. 이거 연세점에서 한 6만 얼마 주고 샀으니까 엄청 립스틱 치고는 비싼 편이잖아요. 거기다 케이스는 또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턱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빨리 새로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못 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롬앤 거가 등장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른 거는 롬앤 거랑 비슷한 색도 있고 뭐 대체할 수 있어서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립매터 얘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거든요. 이렇게 짜가지고 입술에 발라주면 실키하게 마무리해주면서 입술의 지속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약간 벨벳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요즘에 이거를 매트 립스틱을 바르든 촉촉한 걸 바르든 그 위에 항상 더 발라주고 있어요.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분들 한번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까지 완전 실키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이제 쉐딩이 남았어요. 쉐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품은 역시 아까 썼던 여기
쉐딩에 또 브러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쉐딩 브러쉬는 조금 이렇게 큰 거를 사용해서 넣어주는 편인데 이렇게 작은 거면 너무 좁은 영역에 발리기 때문에 블렌딩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는 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쉐딩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턱선 있잖아요. 쉐딩이 턱선 밑에 그림자가 생겨야 얼굴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얼굴을 작게 깎겠다고 여기를 무시하고 그냥 이쪽에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턱선이 있죠. 딱 턱선 여기에 대고 쉐딩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 턱선 밑으로 해서 양옆으로 생길 수 있게 해주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 구렛나루 뒷부분 있죠. 이 부분에 그림자가 생겨야 이렇게 얼굴과 연결될 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안 그러면 쉐딩이 여기서 시작하고 다시 여기가 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챙겨서 발라주셔야 돼요. 귀와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목과 연결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 쉐딩을 한번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가장자리를 잡고 왔기 때문에 이 쉐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시 이쪽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기 헤어라인을 채워볼 건데 만약에 여기 이 가르마가 이렇게 깊게 펴져 있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 가르마에 쉐딩을 조금 넣어주면 얼굴이 짧아 보이거나 가르마를 뒤로 숨겨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니스프리 이 브러쉬랑 이 미샤 초코 카푸치노 이런 색깔이 딱 헤어라인 쉐딩하기 되게 좋은 색깔이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헤어라인 쉐딩까지 해볼게요. 저는 엄청 비어있는 편은 아니어서 막 많이 하진 않는데 이렇게. 전 여기 가르마 쪽 있죠. 약간 흑채 뿌리듯이. 마지막으로 귀걸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걸이를 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키가 크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세상 마상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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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이 뭐예요? 혀오빠 마상? 말상이요. 마상? 아니, 말상이래. 제가 또 왼손잡이여서 자연스럽게 왼쪽에. 오른손잡이에 대해. 네, 제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점.